넷플릭스에서 참 인기 있는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시즌2의 우승자가 공개가 됐죠. 저는 안 봤습니다만 이거 누군지 말씀드리면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1등 상금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도 세금을 뗄까요? 얼마나 뗄까요? 슬기로운 세무 생활 시간에 이것도 한번 재미있게 들어보실까요?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우승 상금이 3억입니다. 네, 엄청나죠. 여기도 당연히 세금 떼겠죠. 그럼요. 흑백요리사 우승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아무리 맛있는 요리로 이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상금 3억 원이 고스란히 내 통장에 찍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연 대회에서 이제 상금을 받으면요, 세금은 이 분류상 일반적으로는 기타 소득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월급처럼 매번 내가 따박따박 받는 게 아니라 어쩌다 갑자기 한 번에 들어온 돈이라서 그러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수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 같은 데서 받은 상금은요. 네. 그 비용을 80%만큼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상금의 80%를 마치 비용처럼 인정해 준다고요? 인정을 해줍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흑백요리사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이 상금 타려고 이 셰프분이 요리 연습도 해야 되고요. 또 요리 재료도 또 사는데 돈이 들어갔을 테고요. 그게 네. 1등을 그냥 어느 한순간에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네요. 그럼요. 예. 뭐 칼도 필요해서 샀을 테고 냄비도 샀을 테고 이것저것 비용이 들어갔을 거다라고 국가에서 그 비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회가 펼쳐진 거 1시간만 잘한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상금 3억 원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80% 2억 4천만 원을 빼면 세금을 계산하는 이 기준이 되는 금액은 6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 6천만 원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2%를 적용을 하면 세금은 한 1,320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3억 상금에서 비용 1,320만 원을 세금으로 빼고 나면 이제 실제로 받는 돈은 2억 8,680만 원 정도를 내 통장에 이제 찍히게 됩니다. 아니 저는 3억 원 상금이라고 해서 네. 종합소득세처럼 거의 뭐 한 40% 가까이 세금 낼 줄 알았는데 80%나 비용으로 인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 내는 세금은 적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4.4% 정도만 세금으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경연이어서 그런 건지 왜 기업에서도 공모전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게 어떤 대회냐? 어디에서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맞아요. 이 같은 상금이라고 하더라도 예. 누가 이 상금을 주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는데요. 일반 기업들이 이제 주최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이 주최한 뭐 공모전 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민간 기업이 주최한 공모전에도 이 참가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또 달라지는데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참가할 수 있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은 상금은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80%만큼은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금을 타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금의 80%만큼은 비용으로 인정을 해줘서 결과적으로는 상금의 4.4% 정도만 세금을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네. 아무나 참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전국 노래장에서 자랑에서 상금을 타기 위해선 뭐 노래방도 가서 연습도 하고 아무 옷이나 입고 나갈 수 없으니 의상비 뭐 이런 것들 비용 많이 들었을 거라고 해서 80%는 국가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아무나 참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직원들만 참가해서 하는 사내 경진 대회. 이런 건 우리 회사 직원들만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80% 필요 경비를 인정을 안 해줍니다. 이 경우에 이제 상금 전체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돼요. 꽤 크죠? 이게 사내 경진 대회냐? 네. 아니면 전 국민 중에 지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냐? 네, 누구나 이게 참여할 또 수 있느냐? 세금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민간 주체인데 누구나 참여 가능하면 4.4%, 특정인만 참가 가능하면 22%이니까 공모전 참여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경쟁률은 민간 주체, 네. 누구나 참여 가능할 때 더 높긴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홈쇼핑이 됐든 대형 마트가 됐든 왜 경품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네. 김종근 님도
오픈하는 큰 마트에서 이벤트 당첨 상금이나 상품 주는데 세금은 본인 부담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요. 이 받는 상품이 돈, 현금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는 똑같이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은 현금이랑 같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소득으로 분류가 돼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자동차에 당첨이 됐다. 네. 라고 하면 3천만 원을 번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아하. 네. 3천만 원의 소득이 생긴 것과 같다. 맞습니다. 이수기 님이 경품 그 당첨 아래 설명문 보면 세금 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세 뭐라 그래요? 공과금, 제세 공과금. 공과금 뭐 예. 제하고 뭐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럼 만약에 3천만 원짜리 내가 승용차 당첨은 됐는데 거기에 맞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상품 못 가져가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도 돈이 없어서 세금을 못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해외여행 이런 것 같이 고가의 상품에 당첨이 됐으면 네.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낼 여유가 없을 때 우리가 이제 경품 포스터 같은 데 보면 밑에 작은 글씨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써 있어요. 제세 공과금은 본인 부담. 맞아요. 이런 거는 바로 그 세금은 당첨자가 내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 빌려서라도 내야겠네. 내야 돼요. 이때는 선택지는 딱 두 가지예요. 내가 세금을 빌려서라도 마련해서 상품을 내고 상품을 받거나 아니면 당첨을 포기하는 거예요. 세금을 안 내면 이제 상품을 수령하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빌려서라도 내야죠. 예.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상품이라든지 상금을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돼요? 네, 이것도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아니 어차피 기부할 건데 세금은 하나도 없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상금을 받는 순간 그거는 이제 본인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야 나를 됩니다. 거쳐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세는 원천징수로 먼저 한번 떼고 나머지가 지급이 될 거고요. 상금이 뭐 3억 원이면 약 뭐 1,320만 원 세금으로 빠지고 2억 8,680만 원 정도 통장에 찍히게 되는데 네. 그 다음에 그 돈을 기부를 하면은 바로 세금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기부금 세액 공제라는 걸 통해서 예, 제가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100% 되는 게 아니라 기부한 금액의 15%에서 30% 정도를 세금을 통해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의할 점은 아무데나 기부를 한다고 해서 공제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인정한 기부금 단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공제 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다 잘 챙겨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건 아니고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받아서 바로 기부를 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세법상으로는 나를 거쳐간 것으로 예.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성희 님을 비롯해서 복권 당첨금의 세금 얼마나 되나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1등 당첨될 준비하고 계시는 거. 예, 맞습니다. 세금 낼 준비하시는 거죠. 예. 얼마나 떼요 로또 1등은. 이 세금은 진짜 저도 진짜 내고 싶은 세금인데요. 저도 매주 복권 사면서 이 세금 좀 내고 싶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는요. 세금이 꽤 셉니다. 경연대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경연대회 상금보다 훨씬 많이 떼는데요. 네. 왜냐하면 복권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같이 인정은 되긴 하지만 필요 경비 80% 인정해 주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 상금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상금의 80%만큼을 인정을 해주는 경연대회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세율도 그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복권 당첨금이 200만 원까지다 라고 하면 비과세예요. 세금은 하나도 없어요. 200만 원에서 3억까지다. 여기는 그 당첨금의 22%, 3억이 넘어가면 33%나 돼요. 3분의 1이에요. 사실 이렇게 좀 높은 세율이 로또 때문에 생긴 세율이긴 한데 로또에 당첨되면 3분의 1이 세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또 1등에 내가 당첨이 됐다. 그래서 상금이 30억이다. 라고 하면은 그중에 3분의 1인 대략 한 10억 정도가 세금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또 1등 당첨되면 뭐하지 꿈꾸실 때는 세금 미리 30% 떼놓고 계산을 하시는 게 좀 더 현실적이 될 거고요. 1등 10억이지만 실제로 한 7억 정도 손에 들어온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뭐 꿈이라도 꿔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연금 복권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네. 연금 복권 1등은 한 달에 700만 원씩 20년 동안 계속 받는 금액인데 여기에는 22% 세율이 적용돼서 한 달에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546만 원 정도를 20년 동안 매달 받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연금 소득세는 예. 3.3에서 5.5%로 굉장히 낮잖아요. 네. 노후를 대비하는 거니까. 예. 근데 연금 복권은 연금이 아닌 아니죠. 거네요. 사실 세법상으로는. 네, 연금처럼 네, 받는다기 때문에 기타 소득으로 내게 됩니다. 아, 기타 소득. 그래서 연금 소득세율이 아니라 22%로. 예. 혹시 세금을 안 내도 되는 상금, 세금 안 내도 되는 상품도 있을까요? 예,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받는 상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하든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상금 금액이 아무리 커도 세금은 없고요. 아하,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건데 네. 나라에서 다시 세금을 떼가는 거는 앞뒤가 안 맞으니까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필요 경비를 빼고 나서 순수한 이제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80% 필요 경비가 적용되는 상금이라고 한다면 25만 원까지는 네. 이렇게 역산을 해보면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5만 원까지는 20%가 딱 5만 원에서 뭐 기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액 상금일 경우에는 네. 괜찮네요. 저희 성공예감의 커피 쿠폰이 그런 해당되겠죠. 아, 그럼 이제 어차피 예. 세금 뗄 것도 없다. 네, 맞습니다. 세금 안 떼죠. 네, 가슴 아픈 얘기네요. 더 드려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여러 번 누적될 수도 있잖아요. 소액 상금인데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네. 과세 최저한 5만 원이라는 거는요. 한 건 한 건 건별당 기준이에요. 한 번 받을 때마다 5만 원 이하면은 그 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상금을 10번을 받든 20원을 받든 각각 다 한 건당 계산하기 때문에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1년으로 봤을 때 기타 소득 금액 합계가 300만 원이 넘어간다. 라고 한다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외국에서 받는 상금이나 외국 기업한테 받는 그 상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예, 외국에서 받는 상금도 또 똑같이 구분이 되는데요. 네. 뭐 노벨상이라든지 외국 정부, 국제 기관 그리고 국제 단체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이라든지 상품 부상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소득세법 찾아보니까 노벨상이나 네.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 따는 거나 이런 거는 비과세로 딱 적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금액 상금 13억 원은 세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에서 그 정도는 장려한다. 맞습니다. 응원한다라는 뜻이죠. 공익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 기업이 주최하는 일반 공모전이라든지 이제 상업적 대회 상금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받는 상금과 똑같이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외국 상금이라고 해서 다 비과세는 아니고 공익적 성격의 국제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상만 해당된다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금은 아까 그 원천징수 되는 예.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알아서 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또 한번 신고를 해야 돼요? 네, 두 가지 다 해당이 되는데요. 단계가 두 번이에요. 먼저 상금을 내가 받을 때는 주최 측에서 이 세금을 미리 떼고 주게 됩니다. 이걸 이제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상금 받는 내가 할 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기타 소득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내가 300만 원 넘게 받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흑백요리사 우승자 셰프도 내년 5월에 다른 소득이랑 합쳐가지고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거고요. 요리 실력만큼이나 이렇게 세금 관리도 다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종합소득세가 누진세 구조예요. 그래서 소득이 높게 되면은 세율도 더 높게 올라가는데 최저 6%에서 최고 45%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상금이 다른 소득과 같이 합쳐지게 된다면은 전체적으로 세율 구간이 쭉 다 확 뛰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이 한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거기에 상금 3억 원이 더해지게 되면 과세 기준 소득이 훨씬 커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돼서 추가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요 정리하면 받을 때 한 번 떼고요. 그리고 다음에 5월에 내가 한 번 더 정산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회사 안에서 직원들에게 뭐 상금을 줄 수도 있겠고 네. 또 소비자한테 경품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이거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떤 점을 좀 유념해야 될까요? 예, 사실 이제 주는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게 꽤 많습니다. 이제 우선 상품이나 경품을 지급할 때는 원천 징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금을 미리 떼서 그 원천 징수한 세금만큼은 국가에 내가 대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 상금 받는 사람 주민번호를 받아서 네. 신고를 해야죠. 세금 신고를. 신고를 대신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회사가 가산세를 물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많이 실수하는 건데 필요 경비, 그러니까 인정해주는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다 하면 80%. 그래서 4.4%만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정인만 참가하는 대회다라고 하면 80% 적용이 안 되니 22%를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걸 잘못 적용해서 세무조사 받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급 명세서라는 걸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네. 누가 얼마를 상금으로 받았는지 국세청에 또 다시 한번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이거 역시 빼먹으면 가산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세금 이슈들을 피하기 위해서 고가 상품 대신 5만 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을 여러 번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에는 네. 필요 경비 80%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사실은 모두가 누구나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은 또 아니었잖아요. 섭외된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요거는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 상금 3억 원을 사업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여지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흑백 요리사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에서 참가자를 미리 정해놓고 경쟁하는 만큼 그 그렇죠. 기타 소득보다는 사업 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요. 과거에 이제 인플루언서들이랑 지원자들이랑 섞여서 대회를 한 다음에 우승 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과세 당국은 사업 소득 3.3%를 적용한 적이 있고요. 또 다른 예로 이제 한국 여자 프로골프 협회에 등록된 이제 네. 프로골프 선수가 골프 대회에 참가해서 홀인원을 했어요. 그래서 부상으로 홀인원 이제 상금. 예, 홀인원 상금으로 자동차를 지급을 받았는데 네. 이거는 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해서 3.3%를 떼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사업 소득으로 볼지 기타 소득으로 볼지가 조금 좀 그 사례에 맞게 정밀하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네요. 예, 잘 따져봐야 됩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